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카이 입시교육에서 특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원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특례 수학 2025학년도 기출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 텐데, 오늘 다 푸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3개로 강의를 나눠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아주대 시험 문제는 1번부터 25번까지가 영어 문제고요. 그 다음에 26번부터가 수학 문제죠. 이과의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26번부터 33번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제 저희 학원을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 학원은 시작을 대치동에서 했고요. 대치동에서 했고, 저희들은 여기 대치동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배동에도 하나 있어서 학원이 총 2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수년 동안 계속 특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문과생들은 이제 아주대 특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어, 영어를 보고 이과는 수학, 영어를 보잖아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 다 계셔서 여러분이 문과를 지원하시든 이과를 지원하시든 저희 학원에 오시면 여러분한테 맞는 수업을 얼마든지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절대로 많은 인원으로 하지 않고 소수 정예, 그리고 각 학교별로 본인들이 이제 지원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특히 특례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특성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특성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매우 유리하거든요. 각 학교가 출제하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학교별로 저희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소수 정예고, 그리고 관리형 학습, 관리형 학습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1대1로 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맞춰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원이 현강,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접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듣는 게 2군데 있다고 했죠. 대치동 본원이 있고 서초 방배 분원이 있고 이렇게 2군데가 있어요. 이게 현강 수업이죠. 현강 수업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맞춤형 수업을 거의 해드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각 이제 이런 내용들,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특례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지방 거주자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러신 분들이 바로 수업을 듣기가 뭐하니까 우리가 원격 학원이라 그래가지고 화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 그래서 화상 수업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4회차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정해서 이렇게 화상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격 학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런 화상 수업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반에 최대 인원 5명까지밖에 안 넣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다 계세요. 과목별로. 그래서 문과를 준비하시던, 이과를 준비하시던, 국어 영어를 준비하시던, 수학 영어를 준비하시던, 다 저희들이 맞춰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에 오시면, 저희들이 수업을 주말반, 특히 이제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이 아주대 같은 경우도 의대 정원 3명이 있죠. 특례 정원이 의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대생들,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되니까, 그래 점수가 높아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의대를 지원하려면 이제 점수를 잘 맞아야 되니까 조금 더 수학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짜놓은 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반, 주말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또 꼭 의대반이 아니더라도 각 대학별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대학별 수업도 주말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반은 월수금반이 있고요. 예, 월수금반이 2개 있고요. 예, 뭐 이거는 보통 이제 재수생 같은 경우에 이제 예, 낮에 와서 또는 방학 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운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 월수금반 낮에 오는 거, 저녁에 오는 반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화목반이 있습니다. 예, 화목반도 이렇게 2개,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화목반도 있고 월수금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직접 오셔서 현강을 들으시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희 학원에서 수업한 학생들의 거의 70% 정도가 특례 준비했던 학생들이 합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뭐 아주대 시험에 저희들이 맞죠. 특히 아주대는 의대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대가 3명 있으니까 또 아주대 지원하는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 좀 수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또 저희가 또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학을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1월 달부터 이미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7월 달까지, 7월 말에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죠? 예, 1월 달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1월 달부터 2월 달, 예, 그리고 3월, 4월 때까지는 이미 수업을 했고, 예, 지금이 6월이니까, 예,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예, 6월달 수업은 이제 실전이라고 그래갖고, 실전이라는 건 이제 기출문제, 각 대학별로 이제 본인들이 지원하는 그 대학의 대학별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고, 또 그런 유사한 문제들을 풀고 그런 걸 하는 거고, 마지막 파이널이라는 건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각 대학별로 이제 워낙 이제 시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그걸 기초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만들어서 파이널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7월 달에는 여러분이 시험 보기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모의고사를 풉니다. 이거 이제 단계라고 쓴 거는 이때는 이제 저희들이 쭉 1월 달부터 했던 수업을 했던 친구들 아니라 뭐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중간에 들어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월 달부터. 근데 이제 이때는 특히 이제 파이널이라고 해서 딱 이제 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딱 모의고사 위주로 그런 식으로 딱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7월 달을 파이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대충 저희 학원에서 아주대를 위해서 어떻게 특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5학년도 이제 특례 시험 수학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는 가장 큰 특징이 거의 문제 번호에 해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각 번호에서 나오는 26번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시험이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조금만 공부하시면 만점도 맞으실 수 얼마든지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각 문항별로 거의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전부 다 풀기는 좀 그러니까 26번부터 33번 중에서 여기 이제 점수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점수가 높은 거 또는 이제 좀 난이도가 있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몇 개를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풀 문제는 2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를 하나 보죠. 자, 29번 문제 먼저 내용을 보죠.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K, K 제곱이라는 점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K 값은 얼마가 되는지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뭘 알고 있으셔야 돼요? 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뭐 당연히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거리 공식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 거리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거리를 보통 d라고 많이 쓰니까 루트, 자, 이 각각 x의 개수,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x 자리에 알파, 그죠? x 값, y 자리에 y 값. 그래서 a 알파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를 한 다음에 이 값에 절대값을 씌운가. 그죠? 절대값이라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다 플러스 값이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거리 공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리 공식만 알고 계시면 일단, 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는 여러분한테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2차 함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거리 공식을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써드린 것처럼 어디 거리 공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점은 k, k 제곱이니까 자, 여기 2고 마이너스 1이니까요. 당연히 루트 2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그죠? 그 다음에 여기 x자리에 x좌표, 이 k. 마이너스, 자, 이거. 그죠? k제곱. 빼기 3. 자, 이게 바로 얘네들 거리예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이거는 당연히, 루트, 자, 이거는 5고요. 자, 사실은 뭐 이 값은 별로 안 중요하죠. 거리가 최소가 되는 k 값을 찾는 거라서. 그럼 이거는 절대값이니까 사실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데, 거리가 최소가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빼서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저식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죠. 자, 얘를 이제 뭐로 만들어?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요. 완전 제곱꼴로 만들면, 자, k-1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예, k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빼기 1이니까 더하기 2. 그죠? 그럼 1일 때 얼마 된다고? 2가 돼서 이렇게 생긴 값이죠. 항상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지죠. 이러면 예, 항상 얘는 뭐니까? 항상 양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결국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얼마일 거다? 이 값이, 이건 루트 5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이 값이 제일 작아지면 될 때는 k가 바로 1일 때, 그죠? 최소값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k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죠? 예, k 값, 요 k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죠? 당연히 k가 1일 때가 된다. 자, 요게 답이 되겠죠. k가 1일 때, 그죠? k가 1일 때 바로 얘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29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네, 다음은 3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예, 30번짜리 항상 이 명제 문제가 나오고요. 예, 꼭 그 명제도 뭐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예, 부등식을 주고, 예, 뭐 최대 최소로 구하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다음 두 명제 PQ가 있는데,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A의 최대값은, 자, P는, X는 정수이고, 그죠? 부등식 이거를 만족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Q는 어떤 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자, 먼저 이걸부터 해결을 해야 되죠. 자,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 이 말이 뭐냐?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 이 말은 자, P의 말하자면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예, 얘가 참이 되게 해주는 영역. 그죠? 그 다음에 Q가 참이 되게 해주는 영역. 그죠? 예,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할 때, 그죠? P가 Q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이 얘의 진리집합, 즉 뒤에 있는 거의 진리집합 안에 쏙 들어가면 우리는 얘가 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보죠. 자, 얘를 푸는 거는 뭐 일단 이건 부등식이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건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이게 작거나 같다니까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라고? 2분의 5부터 마이너스 2분의 5 사이에 들어가면 요 값이 절대값의 안에 들어있는 값이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5까지. 그래서 실제로 x값을 구하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그죠? 이거 넘어가니까 2분의 3까지. 자, 그런데 이 범위가 전부 다가 아니고 x는 뭐라고? x는 정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x라는 거는 자, 말하자면 이게 마이너스 3.5니까 이거보다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1까지. 그죠? 자, 요게 되는 거죠. 즉,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말하는 P예요. 즉, 말하자면 이 P라는 명제의 진리집합. 즉, P는 좀 뭐 비슷하게 생겨서 좀 헷갈리겠지만 P는 지금 이런 게 되는 거죠. 결국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즉, 이 P는 P에 대한 진리집합 P, 이 P에 대한 진리집합 P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3부터 했죠? 이게 P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요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Q는, 그러니까 뭐, 이제 수직선으로 좀 나타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에요. 요 점들. 근데 이거는 이제, 그죠? 예, 우리가 뭐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Q는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실수 전체라고 봐야 되고, 뭐, 그게 뭐 큰 지금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그죠? P가 Q이기 위한 최대값이니까, 즉, 얘는 이런 거잖아요? 어떤 A가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A보다 X가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말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 A가 마이너스 4를 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당연히 이 안에 다 뭐가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 다 들어가니까 당연히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데 뭐 마이너스 2.5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이 안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P를 다 포함했다고 말할 수 없죠. 거기서 이제 A의 최대값은 물론 마이너스 4도 되지만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3.5도 되겠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얼마라고? 지금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A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바로 얼마라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렇게 잡으면 A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자, 문제의 답은 바로 3번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이 명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3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이런 부등식들을 어떻게 푸느냐, 이런 것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예,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 여러분하고 같이 볼 문제는 33번 문제가 되겠어요. 33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이제 오늘 할 수업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x가, 자, 문제를 한번 보죠. x가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는 뭐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 1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도 그렇고 이 분모가 0이 되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0분의 몇이라는 건 수학에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분수꼴로 나타났을 때 반드시 분모가 0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주는 조건이에요. 뭐 특별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지? 그러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분모가 0이 돼 버리니까, 그죠?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식이 항상 성립하는 이런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항등식.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 그죠? 당연히 x는 x. 이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근데 2x는 x.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는 x에 1 집어넣으면 2하고 1이니까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즉 말하자면 항등식이라는 건 x에 똑같은 수를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하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죠. 2x 더하기 1을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여기 x에 뭘 집어넣든지 얘네들이 똑같아지려면 a는 얼마야 되고 b는 얼마야 되냐? 당연히 a는 2가 돼야 되고 b는 1이 돼야 돼요. 즉 항등식이라는 건 이쪽 식하고 이쪽 식하고 둘이 식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이쪽 양쪽 는 양쪽에 있는 식 모양이 둘이 똑같이 생기면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양쪽, 즉 이 질문이 뭐다? 등식이 항상 성립? 항등식에 대한 문제고, 항등식이라는 건 는 이쪽에 있는 식의 모양이랑 는 이쪽에 있는 식의 모양이 둘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똑같이 되면 되는 거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할 때 A, B, C 값을 구해서 세 개를 곱해라. 이런 말인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항등식이 뭔지만 알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계산이 조금 여러분한테 까다로울 수 있어서 계산을 잘 하시라는 의미로 예,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항등식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쪽 식의 모양이랑 이쪽 식의 모양, 는 양쪽에 있는 식의 모양이 둘이 어때야 된다고? 똑같아야 돼요. 이쪽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쪽만 통분하면 되겠죠. 자, 이제 통분을 해볼게요. 통분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분수식끼리 돼 있으면 뭐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둘이 분모는 곱하는 수밖에 없죠. 곱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요거를 곱해야 되고, 그죠? 분자에다가. 그래서 A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얘를 곱해야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로 나눠져 있는 식, 여기 이렇게 딱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깔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를 통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계산하시면 당연히 얘가 뭐 나오냐 봐.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딱 x 세제곱 플러스 뭔가 이쪽 거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죠? 예, 분모가 똑같이 됐네 이제. 그죠? 그럼 이제 뭐도 똑같아야 된다고? 분자도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좀 길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이제 쓰셔야 돼요. a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하니까 bx 제곱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b 플러스 cx 플러스 c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이제 좀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그러죠?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b 플러스 c 빼기 a 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더하기 c. 자, 얘가 바로 여기 분자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얘가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애인데, 이렇게 생긴 이 식이, 지금 이 식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자, 요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얘네 둘이 똑같았는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지금? 얘랑 똑같아야 돼요. 자, 근데 이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딱 3만 있어. 그제? 그 말은, 자, 이건 x제곱 x 이런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도 0, 얘도 0이에요. 그리고 얘가 얼마다? 얘가 a 플러스 c가 3이다. 왜? 얘네들은 뭐가 붙어서? x랑 x제곱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3만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풀어달라는 거죠. 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되고, 다음에 b 더하기 c 빼기 a는 이것도 0이 돼야 되고, 다음에 a 더하기 c는 3이 돼야 되고. 자, 이 세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세 개니까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1번식이라 그러고, 얘를 2번식이라 그러고, 얘를 3번식이라고 하죠. 자, 세 개짜리 연립방정식 이제, 자, 이런 건 이제 다 필요 없어. 다 계산됐어요. 양쪽씩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자, 저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1번식하고 2번식을 둘이 더 할게요. 왜? 그럼 A가 없어지겠죠? 얘네 둘이 더하면 둘이 없어져서 2B 더하기 C는 뭐 0끼리 더해봤자 이렇게 되고, 다음 이제 여기 BC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A를 없애야 되니까 2번식 더하기 3번식을 할게요. 얘네들이 더하면 또 얘네가 없어지니까 B 더하기 2C는 자 3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맞춰야 되니까 하나를 맞춰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C를 없애기 위해서 2는 4, 2 뭐 0은 해봤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네를 이제 빼는 거죠. 빼면 이렇게 하면 3B는 마이너스 3. 그죠? 얘네 없어지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A는 1이고요. A가 1이니까 C는 2고요. 그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2. 근데 얘네를 어떻게 달라고 세 개를 곱해달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겠죠. 예. 그래서 33번 문제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문자 3개 있을 때 연립방정식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맨 먼저는 가장 푸는 첫 번째 팁은,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게 항등식. 그럼 항등식 나오면 뭐라고? 이쪽에 있는 식이랑 이쪽에 있는 식이랑 둘이 똑같아야 돼요. 이거 근데 다른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해달라는 뜻이라고? 통분. 예, 이거 통분해서, 그죠? 이쪽이 이제 ABC가 들어간 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 식이 이 3이랑 똑같이 되게 하려면, 그걸 이제 성립시켜주는 ABC 사이에 세 문자짜리 연립방정식이 생기고, 예, 이 연립방정식 세 문자짜리, 예, 어떤 거 2개 엮어서 2문자만, 또 2개 엮어서 2문자만, 그리고 2개짜리 연립방정식 푸는 대로 쭉 풀으시면 A랑 B랑 C랑 이렇게 3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하시면, 예,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특례수학 문제, 저희가 3번에 나눠서 수업을 한다고 했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6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문제들을 또 제가 나눠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